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머신러닝의 기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붓꽃 데이터를 활용해 분류와 머신러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공부하면 처음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불리는 붓꽃 분류 데이터입니다. 붓꽃에는 세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아이리스 버시칼라,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지니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품종은 꽃잎인 세팔의 높이와 너비, 그리고 꽃받침인 페탈의 높이와 너비에 의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붓꽃 데이터로 기초적인 머신러닝을 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는 우선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머신러닝을 하고 분류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에는 15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버시칼러가 클래스 0이고 50개, 세토사가 클래스 1이고 50개, 버지니카가 클래스 2이고 50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종 분류 결과는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타겟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꽃잎 세팔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꽃받침 페탈의 길이와 너비가 데이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드에 Y는 아이리스 타겟 10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100은 처음 100개의 데이터만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클래스 0인 버시칼라 50개, 클래스 1인 세토사 50개, 클래스 2인 버지니카 50개의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0과 클래스 1만을 대상으로 우선 분류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Y는 아이리스 타겟 100은 아이리스 데이터 중 타겟 부분의 처음 100개를 Y로 설정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클래스 0과 1은 페탈의 길이와 너비만으로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X는 아이리스 데이터 100, 2, 3은 클래스 0과 1만을 대상으로 페탈의 길이와 너비만을 가져옵니다. 2, 3은 페탈의 길이와 너비만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붓꽃 데이터 중 데이터 부분에서 페탈의 길이 2, 너비 3만을 X로 설정합니다.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로짓 분석을 하고 그 로짓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에서 로짓 분석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파이썬 코드에서 xtrain, xtest, ytrain, ytest equals train test split xy test size equals 0.3, random state equals 1, stratify equals y는 x와 y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test size equals 0.3을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크기를 30%로 만들어줍니다. 이 코드에서 데이터의 크기는 100개이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의 크기는 30이 됩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1을 사용하여 항상 같은 방식으로 30%의 데이터가 나누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랜덤 스테이트 1이라는 코드를 나중에 다시 사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짓 분석을 다시 재현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ratify equals y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때 클래스 0과 클래스 1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 데이터에는 클래스 0이 35개, 클래스 1이 35개, 테스트 데이터에는 0이 15개, 1이 15개가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표준화해주는 부분입니다.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앞에 강의에서 설명했던 데이터를 mean deviation의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붓꽃 데이터 분류 코드에서는 SC equals standard scalar, xtrain, std equals sc fit transform, xtrain, xtest, std equals sc transform, xtest를 사용해서 표준화해 줍니다. mean deviation이 아니라 표준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경우에 붓꽃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 작업도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 이유는 지금 진행하는 붓꽃 데이터 분류에서는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라는 설명 변수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로짓 분석에서는 공부한 시간이라는 설명 변수 하나만을 사용했지만 지금 진행하는 붓꽃 데이터 분류에서는 설명 변수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는 평균도 다르고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인 분산도 다릅니다. 평균은 mean deviation 형태를 사용하여 길이의 평균도 0으로 만들어주고 너비의 평균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인 분산도 다르기 때문에 분산에 루트를 적용한 값인 표준 편차로 mean deviation을 나누어 주어서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도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는데 앞서 설명한 가설 겸정에서 표준화를 하는 과정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표준화해주면 이제는 로짓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LR equals logistic regression, C equals 100, random state equals 1, LR fit, X train, STD, Y train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강의에서는 직접 마이너스 log likelihood을 정의하고 수치적으로 최적화를 했지만 이 파이썬 코드에서는 sklearn 라이브러리에서 logistic regression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C는 100으로 설정해서 정규화를 합니다. C는 100은 머신러닝에서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과적합이란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모형이 데이터를 너무 완벽하게 분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머신러닝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형을 만들어내는데 주어진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게 되면 데이터를 매우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데이터를 너무 정확하게 분류하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오히려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초록색 구분선을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록색 구분선은 학습한 데이터에서는 매우 정확한 분류를 해냈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분류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분류해내는 초록색 선보다 좀 더 일반적인 분류를 하는 검은색 선이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분류를 더 정확하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머신러닝에서는 손실함수를 변경해주는 정규화 작업을 합니다. 지금 하는 로짓 분석의 경우에는 손실함수에 1 나누기 C 곱하기 베타 0의 제곱 더하기 베타 1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베타 0은 꽃받침의 길이와 관련된 로짓 분석 개수이고 베타 1은 꽃받침의 너비와 관련된 로짓 분석 개수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PI는 익스포넨셜의 알파 더하기 베타 0 곱하기 x0i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1i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더하기 베타 0 x0i 더하기 베타 1 x1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설명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0 x0i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1i로 선형화해 줍니다. 그런데 익스포넨셜의 알파 더하기 베타 0 x0i 더하기 베타 1 x1i는 익스포넨셜의 알파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베타 0 x0i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베타 1 x1i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베타 0 곱하기 x0i에서 베타 0이 커지게 되면 2의 베타 0승의 비율로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하면 베타 0의 값이 크면 pi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로짓 분석에서는 pi와 1-pi의 비율인 오드 레이시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pi가 0.99이면 1-pi는 0.01이 됩니다. 그 경우 오드 레이시오는 0.99 나누기 0.01로 99입니다. 그런데 pi가 0.9이면 1-pi는 0.1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오드 레이시오가 0.9 나누기 0.1로 9가 됩니다. pi가 0.99에서 0.9로 0.09만큼 변하면 오드 레이시오는 99에서 9로 90만큼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짓 분석에서 베타 0 값이나 베타 1 값이 커지게 되면 꽃받침의 길이인 x0이나 꽃받침의 너비인 x1이 조금만 변해도 pi와 오드 레이시오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조그만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즉 학습이 매우 정교해지면 예측은 매우 정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적합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에서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1 나누기 c 곱하기 베타 0의 제곱 더하기 베타 1의 제곱이라는 부분을 손실함수에 추가해 주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베타 0이나 베타 1의 절대값이 커지면 베타 0의 제곱 더하기 베타 1의 제곱의 값도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소화시켜야 하는 손실함수의 값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C는 100이라는 것은 베타 0의 제곱 더하기 베타 1의 제곱의 값을 100분의 1로 줄여서 손실함수에 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규화를 거의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C는 1을 하게 되면 베타 0의 제곱 더하기 베타 1의 제곱의 값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정규화를 더 많이 신경 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LR, fit, xtrain, std, ytrain으로 로짓 분석을 해주고, print, coefficient, LR, COEF, print, intercept, LR, intercept 명령으로 로짓 분석의 알파 값과 베타 0, 베타 1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확인해 보면 coefficient 4.72473246, 4.34997845, intercept 1.19494245가 나오는데, 이는 베타 0 값이 4.72 정도, 베타 1 값이 4.34 정도이고 알파 값이 1.19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매우 정확하게 클래스 0과 클래스 1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정확도는 100%입니다. 하지만 로짓 분석은 멀티노미얼 로짓 분석을 통해 클래스 0, 클래스 1, 클래스 2를 구분해낼 수도 있습니다. 멀티노미얼이란 0과 1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예를 들어 0, 1, 2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붓꽃 데이터를 사용하여 멀티노미얼 로짓 분석을 한 결과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클래스 0과 클래스 1을 구분했던 것처럼 깔끔한 분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의 정답률과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률이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제가 실행한 파이썬 코드의 경우를 보면 학습 데이터의 정답률은 85% 정도이고 이를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면 75% 정도의 정답률을 보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러한 수치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동시에 학습한 데이터를 너무 정확하게 분류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머신러닝의 수학적, 통계학적 논리는 로짓 분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짓 분석의 원리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로짓 분석이 어떻게 머신러닝에 활용되는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AI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율 및 혼인율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